안녕하세요.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기용입니다. 제가 아까 순서 결정할 때 여기 김미소 박사님하고 황석준 연구원님하고 이분 뒤에만 안 하기를 바랬어요. 제일 뒤에서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어차피 망한 김에 제가 준비해온 거 그냥 착실하게 알려드리고 조용히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안전성평가연구소예요. 옛날에 이제 이름이 안전성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월호 사고나 원전 사고 이런 거 나오면 전화 와요. 혹시 선박 안전합니까? 저희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다른 말로 하면 독성연구소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세먼지, 액체 괴물 결국 유해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그다음에 살충제 계란 이런 것들의 어떤 화학물질, 의약품, 농약 이런 것들을 동물을 이용해서 독성 시험을 하고 그 독성 정보를 만들어서 어떤 게 안전하고 어떤 게 위험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연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접니다. 제가 2011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 이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연구했던 연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2011년 이 연구한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때 원인미상 폐손상이 생겨갖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때부터 가습기 살균제 못 쓰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렇게 이 독성 연구는 생물 연구 중에서도 가장 생물스러운 연구인데 저는 물리학 박사입니다. 저는 초전도체, 자성체 이런 거 한 물리학 박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MRI 이런 거 해서 동물 연구하다가 그때는 이제 심혈관, 뇌 이런 연구하다가 요즘에는 폐, 호흡기 그래서 흡입독성 연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연구 계속하면서 지금 미세먼지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죠? 뿌였습니다. 답답하죠?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는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한 8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죠? 가로, 세로, 높이 1m, 1m, 1m 되는 그런 부피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00리터예요. 1.5리터짜리 PET병 이런 거 많이 마셔봤잖아요. 그런 게 1000개는 좀 안 되고 한 800개 넘는 그런 부피가 1세제곱미터예요. 그 안에 87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은 혹시 저울로 재보셨어요? 1밀리그램. 눈에도 안 보여요. 1밀리그램보다도 더 적은,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로그램이 1밀리그램이에요. 87, 100 마이크로그램이면은 0.1 마이크로그램이잖아요. 눈에 배지도 않아요. 그게 공기 중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이야. 아직도 아버님들 담배 피시는 분들 집에 담배 피나요? 담배 이렇게 딱 피우면 연기가 자욱하게 나죠? 이것보다 훨씬 높은 농도예요. 자, 그 정도가 이 정도이고요. 보통 나쁨 정도면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우리가 이제 입방미터라고도 하고 큐빅미터라고도 표현을 해요. 미세먼지 농도가 해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미세먼지 농도인데 해마다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50이면 나쁨, 매우 나쁨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을 보면 1년 평균 농도가 다 50 근방보다 조금 낮죠. 그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떨어져 왔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미세먼지가 위험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초과일수가 100일이 넘네. 189, 138. 이게 각 지역별로인데 우리 대전은 봅시다. 130일 정도 되네요. 한 1년에 3분의 1 정도가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나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관측해 보니까 세 자리 숫자도 나온대요. 세 자리 숫자. 요거 보세요. 200, 300 이럴 때도 있었어요. 이 미세먼지는 물론 이제 여기는 심혈관 질환 환자만 이야기를 해놨지만 폐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이제 미세먼지의 농도가 이렇게 변했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은 심장질환 환자도 이렇게 올라가죠. 낮아지면 내려가죠.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다음 날을 보면은 또는 그날 저녁에
ER, 응급실이라고 하지. ER 이렇게 나오는 응급실에 심장질환 환자, 심근경색 환자들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한 3, 4일 지나면은 폐렴 환자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심혈관하고 폐렴 환자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하고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적으로는 한 50보다 밑에이지만 50 마이크로그램 이상 이렇게 200, 300 이렇게 높은 날일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날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미세먼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요소는 사실 미세먼지는 아까 얘기했죠. 1세제곱미터에 100 마이크로그램 눈에 뵈지도 않는 게 퍼져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 봐야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실은 더 위험한 건 사실 더 위험한 게 아니라 좀 더 영향성이 높은 거는 O3라는 오존이에요. 오존. 오존은 보면은 그 1999년도보다 점점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뒤에 나오겠는데 오존이 많으면 2차 유도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갈수록 늘어난 거예요.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미세먼지는 굉장히 작죠. PM2.5, PM10 그거는 10 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보다 작은 그런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머리카락이 이만하다면 2.5 마이크로는 이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세먼지는 가운데 탄소 덩어리가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부에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염 이런 이온염들이 존재하고요. 그 안에 이제 PAH라는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소량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금속 이런 것들이 불순물로서 들어있는 게 그게 미세먼지의 정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발생 원인에 따라서 우리 FESEM이라고 하는 그런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보이죠. 흉측하게 보이죠. 요 가운데 탄소 입자이고요. 주변부에 이런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딱 박혀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질환들이 걸릴 가능성이 있대요.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폐기종, 이런 또 후두염, 비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호흡기 질환이죠. 심혈관, 호흡기 이런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왔어요. 미세먼지 중국에서 온대요. 얼마 전에 중국의 춘절 때 터지는 폭죽 그것들의 이제 실시간으로 그 성분 분석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중국에서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해요. 미세먼지는 이렇게 발생해요. 뭘 태우면 나와요. 자동차 배기가스, 산불, 공장 이런 데서 뭐가 타면 나오고요.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토양 성분의 그런 작은 먼지가 공기 중으로 부유하는 거죠. 2차 미세먼지라는 것도 나와요. 2분 남았습니다. 2차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된 게 그 햇볕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떤 먼지를 만드는 게 바로 2차 미세먼지예요. 이게 오존 농도가 높으면 더 많이 생성돼요. 2차 미세먼지가. 그래서 최근에 높은 미세먼지의 농도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오존이 늘어나는 것과 사실 상관관계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다 10분씩 칼처럼 채우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 한 5분 더 얘기할게요. 미세먼지가 타이어 마모에서도 온대요. 타이어가 마모된다는 얘기가 갈려서 먼지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타면은 되게 무겁죠. 속도를 올리거나 속도를 낮출 때 순간적으로 지면하고 접촉면에서 고온, 고압 상태가 되어서 타이어가 녹아요. 녹아서 증기로 발생하고 근데 녹을 때는 굉장히 고온, 고압이었는데 이 밖으로 나오면 공기 온도죠. 룸 템퍼러처죠. 몇 도예요? 뭐 20도씨, 10도씨 뭐 정도 되죠. 갑자기 쿨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냉각이 돼요. 냉각이 되면 기체가 갑작스럽게 냉각이 되면 어떤 입자, 조그마한 입자, 구름씨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입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가 녹아서 생기는 그런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죠. 타이어에는요 사실은 고무로 되어 있죠. 고무로 되어 있고 카본 블랙이라는 탄소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어요. 또 플라스틱 성분도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먹거나 마시도록 만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중금속이나 이런 불순물 이런 것들은 거의 통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납이나 수은 이런 중금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막 미세먼지 형성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미세먼지들에는 이런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가 많은 거죠. 도로 바닥 미세먼지 측정. 우리 미세먼지 측정해갖고 에어코리아라는 데 웹사이트 가보면은 매일매일 미세먼지 농도 나오죠. 네이버만 켜봐도 미세먼지 농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는 한 지상에서 3층이나 4층 정도 되는 보건소 꼭대기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호흡기 주변은 사실은 도로가에서 1.5m, 제 키가 그밖에 안 되나? 하여튼 그 정도에서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1mg per 세제곱미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미세먼지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모기향이죠. 모기향 태워도 연기 나죠. 그거 미세먼지예요.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 나온다고 하죠. 이거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향이잖아요. 이건 삼겹살구이예요. 요거는 양초죠. 박나래 씨가 향초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줬다는 그런 양초인데 이게 각각 물질들마다 성분이 원래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탈 물건들이 타서 나올 때에는 아까 탄소 검댕 주변부에 뭐 황산염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중금속 불소물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고등어나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연기는 거의 대부분 오일이에요. 기름이에요. 그래서 논문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옛날에 고등어 구이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 높아지니까 미세먼지 주범이다. 고등어 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는 약간의 탄소 덩어리를 둘러싼 기름 덩어리예요. 기름은 발암 물질이 아니라고 논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환풍기 잘 켜놓고 고등어 삼겹살 안심하시고 구워 먹어도 암은 안 걸리실 거예요. 요게 가습기예요. 가습기가 이렇게 분무를 하죠. 우리 눈에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가시광선 파장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뒤에는 안 보이죠? 이 뒤에 안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 파장보다 입자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물이 빨리 증발하는 거죠. 물이 빨리 증발하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죠. 그런데 원래 이 안에 들어있던 거, 원래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녹아있던 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입자로 만들어져서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닐 거예요. 그게 가습기 살균제 입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다 가습기 살균제 넣고서 운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둥둥둥둥 가습기 살균제 입자가 떠다니고 그걸 밤새 흡입해가지고 사람 원인 미상, 폐 손상, 섬유화 이런 것들이 걸린 거죠.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거든요. 캐나다 사이트에서 본 거예요. 캐나다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뭘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방울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 낙차에 의해서 생기는 물방울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증발하죠. 증발하면 그 안에 들어있던 성분들 어떻게 돼요? 다시 입자화되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만들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런 입자가 여기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 집 수돗물이죠. 우리 집안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여러분들 요 밑에서 뭐예요? 샴푸 갖고 맨날 머리 감죠? 그러면 공기 중에 뭐가 있냐면 샴푸 입자들이 둥둥 떠다녀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샴푸 입자들이 10mg per 세제곱미터 정도 있어요. 무섭죠? 10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면 되게 높다고 그러는데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샤워 1시간씩 안 하시죠? 저는 한 1분이면 해요. 어쨌거나 우리 집안에서도 다양한 이런 미세먼지 발생원들이 많으니 조금씩만 신경을 써서 이런 노출을 피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미세먼지는 다양한 그런 질환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전데요. 저희는 미세먼지를 독성 연구로 잡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미세먼지는 시기별, 위치별로 다양하다. 미세먼지가 1월달, 2월달 달라요. 성분이 다르죠. 화학적 조성이 다른 거예요. 서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베이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있고 미세먼지가 우리 연구할 때 공기 중에서 채집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동물 세포 연구를 하는데 그때마다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실험을 매번 반복하면 실험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쌍둥이 미세먼지가 필요해요. 자연대기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똑같이 인위적으로 재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공적으로 만드는 쌍둥이 미세먼지 이걸 만들어서 우리 연구하고 여기 이제 제가 발명해갖고 특허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 미세먼지와 쌍둥이처럼 보이는 그런 인공 미세먼지를 만들어서 이 인공 미세먼지를 저희 독성 연구에 이용하죠. 저희 실험실이에요. 잘 안 보이죠? 그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예쁘신 누님께서 이 세포 실험을 하죠. 이분도 하네요. 세포 독성 평가. 제가 이 독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세포를 이용한 독성. 이 미남들이 이런 챔버들에다가 하얗게 보이는 게 쥐예요. 쥐를 놓고 미세먼지를 이렇게 노출시키죠. 그럼 쥐가 이제 흡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런 대체적인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저희는 미세먼지가 사람한테 흡입됐을 때 나타나는 독성이 뭐냐? 그거 연구하겠죠. 미세먼지가 호흡기, 심혈관, 뇌 이런 데다가 미치는 질환, 이런 영향을 규명하는 거, 그런 걸 하겠죠. 미세먼지의 독성을 억제하는 게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동물한테 흡입시켜서 어떤 독성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약을 만들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그다음에 효능이 있고 유효성이 있는 그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미세먼지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흡입을 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어쩔 수 없이 흡입하니까 미세먼지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세먼지 컨트롤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먹고 그래서 나을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나 건기식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덜 공포스럽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미세먼지 손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연구진이에요. 감사합니다.